안녕하세요. 건강생활 전도사 은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체중이 줄지 않고 매일 피로에 시달리며 감정 기복이 심해서 스트레스 받는 날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뱃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인간 세포보다 더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고 이들이 우리의 건강과 감정, 심지어 체중까지도 좌우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미생물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공개할 빛, 균, 식량 건강 공식을 통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신만의 건강혁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여러분의 몸속 우주여행을 떠나볼까요? 일부 마이크로바이옴의 놀라운 세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무려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예요. 이 미생물들을 통틀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단순히 우리 몸에 얹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와 공생하며 우리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면역 시스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면역 세포 중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들이 마치 경비병처럼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실제로 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잘못된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 배탈이 나고 감기에도 더 잘 걸리는 것 말이죠. 두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9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거예요. 장 건강이 나쁘면 우울증, 불안증이 생기기 쉽고 반대로 장이 건강하면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행복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체중 조절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안 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장내 미생물에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음식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본론 2부 빛의 치유력, 근접 외선의 비밀. 최근에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세 가지 조건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햇빛 중에서도 특별한 파장의 빛이 우리 장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은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근적 외선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근적 외선을 복부에 15분만 조사해도 우리 장 속 세포들이 완전히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적 외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기관인데요. 근적 외선이 이 미토콘드리아를 직접 자극해서 에너지 생산을 30% 이상 증가시킵니다. 장 세포들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된 부분이 빠르게 재생되고 장벽이 더 튼튼해집니다. 마치 낡은 건물을 새로 보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둘째, 혈류 개선입니다. 근적 외선은 장 주변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셋째, 염증 억제 효과입니다. 근적 외선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의 활동을 직접 억제합니다. 특히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실제 연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던 환자들에게 매일 15분씩 복부 근적 외선 조사를 4주간 실시한 결과 복통이 70% 감소하고 배변 패턴이 정상화된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그럼 집에서는 어떻게 근적 외선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근적 외선 램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가격대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인데 건강 투자라고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아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복부에서 3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15분에서 20분간 조사하면 됩니다. 온도는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하고 너무 뜨겁다고 느끼시면 거리를 더 멀리 하세요.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고 임신 중이시거나 암 치료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3부 균형의 과학, 유익균과 유해균의 조화. 이제 두 번째 요소인 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유해균은 무조건 나쁘고 유익균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상태입니다. 마치 생태계에서 육식동물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어야 균형이 맞는 것처럼 말이죠. 유해균도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당량의 유해균은 우리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키고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성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우리 몸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균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멀티스트레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멀티스트레인은 여러 종류의 유익균이 함께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균종만 들어있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유익균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한 CFU 수치도 중요해요. CFU는 칼로니 포밍 유닛의 줄임말로 살아있는 균의 수를 나타냅니다. 최소 100억 CFU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 섭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바이오틱스 공급원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막걸리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발효식품들에는 수많은 종류의 유익균들이 들어있어요. 특히 김치에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이라는 강력한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시판되는 김치 중에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화학 조미료로 맛을 낸 제품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김치를 드시거나 직접 담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항생제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도 모두 죽여버립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 복용을 피하시고 복용 후에는 반드시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보충해 주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유해균이 급속히 증가하고 유익균은 감소합니다. 본론 4부 식량의 힘, 프리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마지막 요소인 식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익균을 장에 넣어도 그들의 먹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장내 유익균들의 주요 먹이가 바로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장에서 젤 형태를 만듭니다. 이 젤이 유익균들의 서식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먹이도 제공해줍니다. 사과, 당근, 귀리, 콩류에 풍부해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아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변비 해결에 특히 효과적이죠. 통곡물, 채소의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만 선택적으로 키워주는 특별한 먹이예요. 대표적인 프리바이오틱스로는 이눌린, 갈락토올리고당, 프록토올리고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치커리, 양파, 마늘,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프리바이오틱스들이 유익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단쇄지방산입니다.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라워요. 부티르산은 장 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이 됩니다. 장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죠. 또한 염증을 억제하고 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프로피온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세트산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하루 권장량은 25g에서 35g 정도인데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양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간단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밥을 지을 때 백미 대신 현미나 잡곡을 섞어서 드세요. 현미의 식이섬유 함량은 백미의 3배입니다. 둘째, 과일을 드실 때 껍질째 드세요. 사과, 배, 포도 등의 껍질에는 특히 많은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셋째,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최소 2개에서 3개씩 드세요. 특히 녹색 잎채소류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간식으로 견과류나 씨알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아마씨 등에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식이섬유 섭취량을 늘리면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가이드 및 마무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균 식량 건강 공식을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1주차 시작 계획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복부 근적외선 조사 15분 실시합니다. 매일 프리바이오틱스 풍부한 채소 200g 이상 섭취합니다. 저녁에는 발효식품으로 김치와 요구르트 1회 추가합니다.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일 변의 상태를 기록하면 색깔, 굵기, 횟수를 점검합니다. 주 3회 이상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합니다. 주간 단위로 복통, 팽만감 등 증상 변화를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근적외선 사용 시 거리와 시간을 꼭 준수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빛, 균, 식량 건강 공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된 과학적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 속에는 정말로 작은 우주가 존재합니다. 그 우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우주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